계엄 사태 핵심 증인들이 나온 어제 탄핵 심판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 측이 어제 변론이 6차였는데 이제 앞으로 2번이 남았죠. 그런데 국회 측은 만족스러운 증인 신문이었다. 내일부터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사유가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예, 일단 어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6차 변론기일이었고 어제 이제 김현태 특전사 이제 특수임무단장 그리고 곽정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세 사람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조금 쟁점이 됐던 것이 이 곽정근 전 육군 전 특수전 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령관의 답변 내용이 국회에서 봤을 때는 이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답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회의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하는 기능 마비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실관계가 상당히 증명되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규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하지만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왜곡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아직은 다퉈볼 여지가 많다라고 보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어제의 증인신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신빙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의 근거 중에는 뭐 답변 내용이 기존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오염된 진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각각의 주장이 굉장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3사람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 증인들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도 관심이 좀 모였습니다. 자, 곽 전 사령관 신문에서는 변론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이라기보다는 쪽지 등이나 어떤 말을 건네는 식으로 해서는 변론에 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가장 까다로운 증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지금 봤어야 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증인신문을 할 때 이 좀 첨예하게 사실관계가 다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는데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한다면 반대신문은 이 굉장히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을 질문함으로써 이 모순점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대리인에게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증인신문을 할 때도 당사자가 옆에 앉아서 뭐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메모를 해서 이 부분을 물어봐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인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가 증명됐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두로 직접 들은 건지 혹은 본인의 판단이 개입된 건지 그리고 사안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 측은 그렇다 하더라도 큰 맥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이런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에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자,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아니면 요원인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진술을 했을 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특수전 그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현장에 국회에 저희가 그 당시 현장 영상을 봤을 때 군인들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지금 특전사의 707 특임단 여기에 있는 군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수방사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전사가 그때 당시에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이고 특히나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특전사의 그 707 특임단이었고 이 당시에 이 부분 이 인원들을 지휘했던 것이 이 지금 현재 김현태 특임단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단장에게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떠한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이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됐던 것이고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답변이 지금 앞에서도 국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들었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이 부분 이제 주신문 반대신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들은 것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들었다라고 이제 단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의 요지가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단어가 바뀐다든지 표현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빙성 논란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150명이라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곧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 15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이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명이 모여서 해제 의결을 하게 된다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진술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150명에 대해서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느냐 이것들이 쟁점이 되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영식 재판관이 마지막에 이제 물었던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진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 150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마지막에 진술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150명을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김현태 단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창문을 깨고 들어갔던 인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럼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을 단장으로 보이는데 그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곽 전 사령관이 본인에게 직접 이제 통화를 통해서 지시를 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혼잣말처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이 곽종훈 전 사령관은 직접적으로 이런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뭐 이제 본인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하는 그 과정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전화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스피커의 내용이 들어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공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만 설명을 들어도 사실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자, 지금 확실히 어떤 용어가 달라지거나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에 어떤 차이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말 국회 측의 주장대로 큰 맥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측의 입장처럼 신빙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인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재판관이 이제 각자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조금 달리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 전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도 보게 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증인신문 내용을 합쳤을 때 그때 이제 또 신빙성이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도 나올 것이고 물증과도 붙여봐야 됩니다. 물증과 이 부분을 진술을 합쳐봤을 때 이 부분이 물증과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빙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예. 그리고 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조서들 검찰에서 이제 진술했던 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술 조서들을 다 이제 동의를 받고 결국에는 채택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그 신문에서의 답변 내용과 그리고 기존의 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검찰 진술과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어떤 쪽을 그 재판관이 선택을 해서 참고를 할 것인가 이것은 재판관의 재량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판관이 전체적인 증거를 다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뒤에 있었던 증인신문의 답변을 더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의 검찰 진술 조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것은 재판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시간의 선우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부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당연히 신빙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순점이 없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신빙성이 있는 부분들을 취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사실관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더 잡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2월 13일까지 이제 기일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추가적인 증인들에 대해서 13일까지의 기일 안에 다 증인들을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인 신문 기일에 대해서 13일 이후에 더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13일에 증인 신문을 이제 뭐 종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법리적인 주장이라든지 이제 현재의 증인 신문에 이제 답변 내용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공방을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기일은 또 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일 지정은 있겠지만 이것이 증인 신문을 위한 것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어제 증인 신문을 하고 또 이제 4일에 증인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양측의 신청을 통해서 또는 헌재에서 직권으로 좀 채택을 해서 뭐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일이 더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형사 재판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의 재판 병합 여부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 이후에 결정이 되는데 병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 이 관련 사건들과 함께 이제 그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 사건들 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주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의 사건과 병합을 해서 한 개의 사건처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심리라고 해서 이 개별적인 사건을 다 각각 진행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검찰 측에서는 아무래도 병행심리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이라든지 이 피고인 측에서는 병합심리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이게 20일에 윤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판 기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공판 준비 기일의 첫 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병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재판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계엄 수사 초기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추석한 다음에 긴급 체포가 됐었죠. 이에 대해서 그 야당이 지금 윤 대통령 측과의 조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체포되는 그 과정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 전 대검 차장과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러한 통화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통화를 한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대검 차장의 경우에는 이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그냥 전화했던 것인데 이것이 비화폰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사유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검찰의 아무래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쟁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특정되는지를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